글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높은 곳에 쌍꺼풀을 만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너무나 큰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다 보니까 그 쌍꺼풀이 굉장히 좀 크고 어색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복적으로 쌍꺼풀을 여러 차례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은 저한테 오기 전에 매몰법, 그리고 절개법, 다시 또 한 번 절개법, 이렇게 한 총 3차례 정도의 수술을 받으셨고, 그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으셔서 저한테 재수술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환자분은 10여 년 전쯤에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 쌍꺼풀이 작았을 거고요. 쌍꺼풀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져서 쌍꺼풀 모양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3년 전쯤에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쌍꺼풀이 작고 모양이 어색함이 있다고 하니까 쌍꺼풀을 당연히 좀 높여서 수술을 했고요. 이 높인 쌍꺼풀 수술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는 앞트임, 뒤트임 수술을 같이 병행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수술 흉에 수술의 흔적이 이렇게 흉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높은 곳에 쌍꺼풀을 만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너무나 큰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다 보니까 그 쌍꺼풀이 굉장히 좀 크고 어색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기 위한 수술을 하신 것이고요. 결국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기 위해서 두 줄딱이라는 수술을 선택해서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위에 있는 선이 두 번째 수술한 절개 흉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접혀 있는 선이 세 번째 쌍꺼풀을 작게 줄이기 위한 두 줄딱이 절개선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두 줄딱이 수술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색함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줄딱이란 수술은 기존의 라인 밑에 새로운 절개선을 만드는 것이고요. 새로운 절개선에서 쌍꺼풀이 만들어지고 위에 기존의 라인은 풀려야 됩니다. 풀려서 쌍꺼풀을 덮을 수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쌍꺼풀이 작아지고 나아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줄딱이 재수술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내려서 두 줄딱이 했던 절개선에서 쌍꺼풀이 만들어지지 않고 절개법으로 수술했던 높은 절개선에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 사진인데요. 처음 절개했던 쌍꺼풀선에서 쌍꺼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쌍꺼풀이 가운데가 삐죽히 솟은, 앞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작지만 가운데서 너무 커서 삼각형 같은 쌍꺼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형 같은 쌍꺼풀 모양에 대해서 환자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요. 뒤트임도 이렇게 이제 디귿자의 흉을 남기면서 환자분 기준에는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흉터 중에 당연히 낮은 쪽에 절개선을 선택을 해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두 줄딱이 절개선으로 다시 한번 수술을 한 겁니다. 아래쪽 절개선에서 절개를 하고 들쳐서 앞서서는 제대로 유착을 풀지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엉겨붙은 유착을 풀어서 쌍꺼풀을 하나로 정리하고 작게 줄이는 수술을 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요 사이의 살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좀 쭈글쭈글하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좀 어색한 그런 살로 보이는데 이 부위가 결국은 흉살입니다. 이 흉살은 피부가 얇아지고요. 그리고 땀구멍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모공이라는 것도 좀 없어지죠. 그리고 피지선도 좀 없어집니다. 피부가 얇고 흐물흐물해서 쌍꺼풀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그거를 또 들쳐서 풀어내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어찌됐든 아래쪽 절개선에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위에 엉겨붙은 유착을 좀 풀어서 덮어줄 수 있게 재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4일째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멍은 좀 들어있고요. 뭐 부기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수술하고 4개월째 사진입니다. 4개월째 눈을 떴을 때 사진과 내려 감으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감았을 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절개 흉터, 높은 절개 흉터가 좀 남아있죠. 풀어는 좋지만 흉 자체는 남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두 줄 따기 수술을 했던 절개 흉터, 그 선으로 제가 또 한 번 수술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두 줄의 흉터가 보이게 됩니다. 두 줄 따기란 수술의 한계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흉이 두 개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됩니다. 물론 이 환자분 4개월뿐이 안 지났고 또 피부가 약간 빨갛게 지금 사진이 찍혀서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더 충분히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흉터가 조금은 더 희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이 두 개 될 수 있는 두 줄 따기란 수술을 선택해서 수술을 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흉터는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려 감을 때 사진에서 보면 쌍꺼풀은 아래쪽에서 제대로 잘 잡히고 있는데요. 그 위쪽에 제가 풀어준 높은 절개선, 풀어준 부분이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흉살인 거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피부가 얇아지면서 푸석푸석한 흉살로 바뀌었기 때문에 덮어주는 피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수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 4개월째 눈 떴을 때 전후 사진인데요. 뒤팀 복원을 해서 뒤쪽은 벌어진 부분을 모아준 것이고요. 쌍꺼풀은 상 같은 쌍꺼풀이 작고 얇아지면서 비교적 좋은 모양으로 쌍꺼풀이 자리 잡혔습니다. 환자분은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요. 덩달아서 꺼진 눈두덩이가 좀 나아졌습니다. 꺼진 눈두덩이가 이렇게 좋아진 데는 눈매 교정으로 눈이 좀 또렷해지고 쌍꺼풀이 안으로 제대로 말려 들어가서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꺼진 눈두덩이도 좀 완화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환자분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술을 한 환자분에 대한 재수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